박승민 변호사님 수사해보셨잖아요. 경찰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검찰이 최소한 진술은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 20억을 마련하라. 이거 뭐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최소한 구속돼 있었던 유동규한테는 검찰이 확인해봤을 거 아닙니까? 김용 부원장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정말로 대선 자금으로 20억 마련하라고 유동규 씨에게 얘기했습니까? 거듭 만약에 제가 검찰이라도 한 3번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정말 맞습니까? 예. 아니 이런 사실 확인은 거쳤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자 이제 그러면 물증인데 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일당이 현금을 준비했다. 유동규에게 건넸다. 이것도 수사하기 확 쉬울 것 같은데 그 돈이 김용에게 건네졌다 아니다. 지금 뭐 왜냐면 남욱 자택에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동아일보에. 네네네. 이거 수사하기 확인하기 어렵습니까? 금품 수수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이 관련 혐의로 묶어서 사안을 전개 나가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했다는 혐의로 물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례적으로 다액의 현금이 단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인출되고 달리 인출한 사람이 사용할 용처가 없는 상황에서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측은 그 금품을 사용해야 할 긴절한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다. 즉 각 퍼즐들을 이어 맞추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진술 외에 이 퍼즐을 이어 맞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현금이 전달됐을 때 그거를 트래킹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수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특히나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만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수수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이체 내역이 없을 때는 물론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위법한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도 확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야 하는데 그 신빙성은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인간 됨됨이 혹여나 그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이 궁박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제가 검찰이라면 남욱 등 대장동 일당한테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쉽잖아요. 물어보는 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신병이. 남욱 씨 돈 마련해서 유동규 씨한테 돈 전달했습니까? 예. 진짜 전달했습니까? 네. 확실해요? 얼마요? 8억이요. 유동규 씨 남욱한테 8억 받았습니까? 예. 그 돈 어디다 줬습니까? 김용이요. 이거는 이미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검찰 입장에서 확인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요거는 최소한 확인했겠죠?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가 한 명이 아니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할 만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전달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일치된 진술을 한다면 더군다나 사전에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 각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 그 구체적 진술이 일시, 장소, 금액까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자의 진술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파급력이 높은 사건인데 만에 하나라도 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그 타격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함과 동시에 물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제에 그치지 않고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막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유동규 씨가 출소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이재명 후보님 대선 받으면서요. 대선장님 우선 목적으로 8억은 검찰 압박행위 있었어요? 자백하세요. 자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 김용 부원장이 전격 체포된 게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유동규 씨가 검찰에 입을 열기 시작한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수경 교수님, 유동규의 마음이 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입을 다물다가 뭔가 진술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게 대장동 일당들이 얘기한 것과 딱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예. 죄수들끼리 각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모두가 함구하면 죄를 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정보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정보를 말하지 않은 사람만 소위 말하는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지금 유동규 씨도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향방을 볼 때 자칫하면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걸 덤탱이를 쓰겠다라는 이제 어떤 좀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 한 2개월 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에서는 뭐 변호사를 마치 검사들이 입회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 자유롭게 검찰에 진술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씨를 이렇게 석방해주는 대가로 뭔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유동규 씨가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자칫하면 나만 지금 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렇게 잘 승승장구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차라리 이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자라고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 중 한 명이 김용태 변호인이었습니다. 무슨 통화를 했을까요? 검찰 압수수색 보름 전 기존 휴대전화에서 최신형 아이폰으로 변경, 정진상 등 30여 명 전화번호만 저장한 뒤 페이스타임으로 통화, 압수수색 당일 오피스텔 문 잠그고 아이폰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압수수색 전에 김용 부원장이랑 통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와 통화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지난 1월에 통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확인 위해서 당사자와 통화했다라고 소위 말을 바꾼 거죠.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 명백함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난 1월에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어떤 통화를 했고 왜 통화한 적 없다라고 당초에 부인을 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 구속 초기 유동규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유동규가 굉장히 진술하기 시작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